네,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경제부 이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가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거죠. 그런데 하필 이번 주에 실거래가와 비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기관마다 언론마다 이 추측이 난무해가지고 정확한 집값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. 네. 그래도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가 가장 실증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매매 계약이 이뤄진 다음에 6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는 방식인데요. 네. 지금까지는 신고일 기준인데다가 열흘 단위로 이렇게 묶여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이 시스템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.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것도 매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건데요. 예. 개선이 된 겁니다. 네. 실거래가를 매일매일 공개한다. 그러면 그 전에 거래됐던 매물들의 경우 당시 계약일자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계약일 시점에 실거래가를 소급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. 네.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주간 동향하고 실거래가 추이랑 얼마나 맞아 떨어졌을까? 이런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저렇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한국감정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? 네,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가 1,300만 호 정도 되는데요. 이 가운데 0.06%인 8,000호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하는 겁니다.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주로 월, 화, 수 4일간 집중적으로 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요. 네. 실거래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 주변 아파트나 주변 추이를 반영해서 추정하게 됩니다. 0.1%도 안 되는 샘플로 전체 추이를 발표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8,005, 0.06%. 그러니까 샘플 자체가 워낙 너무너무 작은 거군요. 네, 적습니다. 예. 그러면 감정원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네, 감정원은 전체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과는 일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. 네. 하지만 통계의 신뢰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. 그 통계청에서도 인정을 했다.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계가 투기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도 솔직히 목요일마다 주간 동향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기사를 써도 저는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거든요. 네. 게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일 때는 이게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. 경마식 발표로 매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이 감정원 주간 동향은 특히 공식 정부 통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참고가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. 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집값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잘 들었습니다. 이슬기 기자였습니다.